제가 오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대입, 정시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님께서 정시를 확대를 시키겠다는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공약을 낼 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정시 확대시키겠다고. 그리고 인수위원장이었던 안철수 아저씨 같은 경우는 네, 정시로만 가겠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는 정시가 확대되는 거는 좀 네, 기정사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어느 정도 확대를 할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뭐 어떤 회원님들은 막 70% 80%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 확대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정시가 40%대까지 끌어올려졌거든요. 거기서 한 10% 정도가 더 올라가서 정시 50%에 수시 50% 정도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을 선발하는 입시 전형에서 정시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아지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시가 50%라고 하지만 그게 50%가 아니에요. 그죠? 학생부 종합 전형과 교과, 논술, 뭐 기타 전형들로 나눠지게 되면은 퍼센테이지가 50%를 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시를 만일 윤석열 대통령님 정부가 만약 50% 정도만 가져간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정시로 네, 이동하고 뽑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제는 정시 준비하는 것도 입시 준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사를 좀 보도록 할게요. 김인철 교육부 이제 후보자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교육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학 입시에서 정시 확대와 그리고 이제 자사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존속시키는 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네, 일단 정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교육부 장관 후보자님께서 이날 그러니까 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에서 교육의 균형 발전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수시라는 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깜깜이 전형 같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이제 교육의 어떤 기준을 좀 숫자적으로 수치적으로 해석하는 이 정시에 대한 부분을 좀 늘려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를 이제 폐지하는 것을 중단시키겠다라고 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법원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사고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렸었는데 정부가 이렇게 하면은 그죠? 네, 자사고는 존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입 정시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제 이게 이제 대학교 정시가 확대될 것 같아요. 그죠? 정부가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네, 당연히 대학교는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시가 확대될 것 같은데 이러면은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게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교 학점제죠. 고교 학점제를 이제 제대로 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정시 확대된다라는 거랑 고교 학점제를 사용하겠다라는 건 솔직히 잘 맞지 않아요.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이제 공통과목으로 등급을 형성해 가지만 2학년, 3학년 때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 절대평가의 어떤 성취평가로 갑니다. 그러니까 A, B, C 이렇게 가는 건데 그렇게 이제 수업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아이들이 뭔가를 선택하면서 이동 수업을 하고 선생님들을 자기가 듣고 싶은 수업들, 그러니까 대학교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저희 대학교 갈 때 정해진 수업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수강을 신청해서 했잖아요. 그런 형식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고교 학점제를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수업에 대한 어떤 학생들이 선택하거나 절대평가 제도가 되다 보니까 난이도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 조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등학교는. 그러면 이게 그런 수업 시스템을 가져가게 되면은 정시를 준비해야 하는데 학교 공교육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정시에 대한 고교 학점제에서도 정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수능이라는 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뭐 절대 평가 기준으로 바꿔야 된다, 아니면 최저로서 이제 학교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최저 역할만 하게끔 한다 하고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교 학점제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정시를 확대한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좋아지는 건 누구냐면 학원가가 완전히 살아나겠죠.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정시를 볼 수 있는 수준의 교육에 대한 한계점이 나타난다라면 그거를 근데 학원가에서 다 또 이제 카바를 쳐야 되잖아요, 사교육이.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엄청나게
엄청나게 사교육이 그러니까 학원가가 정시를 준비하는 학원들이 체계적으로 또 구성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학원가 잘 구성되어 있는 뭐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중계, 상계 그쪽이 또 살아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만 또 볼 수는 없는데 하여간 저는 솔직히 이게 대입 정시 확대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면은 이제 우리가 꼭 체크를 하고 봐야 되는 건 고교 학점제인데요. 이거 고교 학점제 폐지하고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이 뿌려놨고 대학교에다가도 지금 고교 학점제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뭐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들 어떻게 구성하자 교육 정책을 하자 걷다가 지금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 이걸 참 폐지하기에는 많은 길을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님께서 이제 결정하셔야 되는 건 고교 학점제를 어떻게 할 건지 대입을 만일 대입 정시로 확대한다면 고교 학점제를 폐지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시 확대는 솔직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정시 확대시키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정시를 좀 확대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2년 동안에 정시에 대한 부분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시를 더 크게 확대시키겠다라고 하면 50에서 60%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땐 한 50%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앞으로 우리 이제 준비해왔던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제가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직 준비하기는 이릅니다. 뭔가 국가 정부에서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뭔가 좀 구체적인 방안과 이런 정책을 내놔야지 그걸 갖고 분석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그냥 예측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는데 솔직히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고교학점제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방안과 정책이 나와야지 그때 해석해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현 정부에서 대입 이제 앞으로 정부가 대입 정시를 확대시킨다라면 이거 고교학점제 잘 생각해서 또 운영돼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너무 좀 다르거든요. 가는 길이. 고교학점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떻게 보면 더 잘 맞는 준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또 교육부가 정책을 만들어 나갈 건지 한번 잘 지켜보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시 확대는 그대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보완할 건지 그건 한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입시교육 뉴스 읽어주는 남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시만요.